멀리서 보기에 참 깨끗하고 문제없어 보이는 어항이에요. 오늘 이 어항을 리셋할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자꾸 물고기가 죽고 있어요. 아무래도 물속에 병원균이 있는 것 같아요. 물고기를 잠시 다른 곳에 옮기고 어항과 용품을 싹 살균하려 해요. 일단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구조물부터 빼려고요. 아이고, 바닥재부터 분진이 이렇게 날릴 거라고 생각을 못했네요. 어지러워진 어항을 보니 제 머릿속도 어지럽네요. 물고기는 어찌나 빠른지 잡히지도 않아요. 잡을 수가 없어. 잡은 물고기가 이게 다예요.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를 계속 잡는데 현기증이 나네요. 이 어항 높이가 60cm라 물고기 잡기가 더더더 힘들어요. 오늘 안에 리셋 끝낼 수 있을까요? 물생활 하시는 많은 분들이 수조와 용품을 살균할 때 락스를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저는 수조와 함께 스펀지 여과기도 살균하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스펀지에 락스를 사용한 후 락스가 스펀지에 남아있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락스를 사용하시는 분들 가운데 물고기가 죽었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무 일 없이 물고기가 잘 살고 있다는 분도 계시는데요. 제가 락스로 수조와 용품을 살균해도 되는지 락스 회사에 직접 문의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락스 제조사가 있는데요. 한국에서 대표적이면서 가장 큰 락스 제조사인 유한크로락스라는 회사에 유한락스라는 제품에 대해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홈페이지에 질문하는 게시판을 이용했어요. 제가 쓴 질문글을 읽을게요. 어항에 물고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물속에 각종 세균이 번식하고 있다고 느껴서 물고기를 다른 곳으로 이사시킨 후 어항과 어항 안에 있는 용품들을 살균 후 다시 물고기를 넣으려고 합니다. 락스 레귤러를 사용하면 될까요? 락스 레귤러의 경우 과일 세척 비율 기준으로 500배 희석해서 5분 동안 담궈 놓으면 될까요? 잔여 물질이 있어서 물고기가 죽을까봐 걱정이 듭니다. 어항 안에 있는 용품 중에 스펀지가 있는데요. 락스 희석액에 스펀지를 담근 후 스펀지를 세척해야 하는데요. 혹시나 잔여물질이 남아있을까봐 완벽히 세정하고 싶습니다. 어항 및 용품을 락스로 살균하고 완벽하게 세정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통 수족관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 락스 대 물을 1:20으로 희석한 용액에 용품을 몇 시간 넣은 후 물로 여러 차례 세척하는데요. 혹시나 물고기에게 영향이 있을까봐 햇빛에 충분히 건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영장 냄새가 나지 않으면 락스가 없어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요. 이게 맞나요? 락스 사용 후 물로 완전히 세정한 건지 어떻게 판단하면 될까요? 수영장 냄새가 더 이상 나지 않으면 락스 잔여물이 없다고 보면 될까요? 물고기에게 영향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에 유한락스 담당자가 답변을 주었습니다. 답변을 제가 읽을게요. 안심청소 유한락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소한 살생물제의 일종인 살균소독제에 관해서는 어디선가 들으신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정보는 맹목적으로 따르시다 살균소독제 오남용 피해가 발생해도 책임 소지가 없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불안정한 정보를 감행하지 않으시고 저희에게 먼저 문의하신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출처 불명하고 불완전한 정보의 문제는 맞는 부분과 틀린 부분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안내를 확인하시고 들으신 정보를 안정성 기준에서 옳고 그름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는 제가 쓴 글마다 답변을 달았어요. 1번. 물속에 각종 세균이 번식하고 있다고 느껴서. 이 부분에 대한 담당자의 답변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건강한 환경에서 세균은 반드시 항상 존재합니다. 멸균이 위생적이라는 이해는 식재료 등에서만 한정되는 특수한 요구사항이라는 점을 이해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폐쇄된 소규모 생태계에서도 살균 혹은 멸균이 필요한 때보다 생물학적 평형이 필요한 때가 더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꼭 멸균할 필요가 없다. 세균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2번, 락스 레귤러를 사용하면 될까요? 라는 제 질문에 답변을 달아주셨어요. 참고로 락스 제품에는 용도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거든요. 락스 레귤러 제품은 과일도 세척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아무래도 식품을 세척할 수 있을 정도면 안심하고 어항을 세척해도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담당자의 답변은 저희는 유한락스를 어항용 살균 소독제로 사용하시길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유한락스가 수생물계에 미치는 영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락스가 수생물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그 영향을 제조사에서도 모르고 있기에 락스로 어항을 살균하지 말라는 이야기네요. 3번, 혹시나 잔여물질이 남아있을까봐 완벽히 세정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글을 썼는데요. 담당자의 답변은요. 유한락스의 모든 성분은 100% 수용성입니다. 맑은 물에 헹구면 씻게 내려갑니다. 하지만 완벽히라는 개념은 현실성이 없다는 점은 본 안내의 마지막 항을 살펴보시고 이해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맑은 물에 헹굴 수 있지만 완벽히 씻는 것은 현실성이 없군요. 4번, 락스 사용 후 햇빛에 충분히 건조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썼고요. 담당자의 답변은요. 살균 소독제에 관한 전문 지식이 충분치 않으신 분들이 주장하고 전파하시는 민간 요법에 가까운 사용법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분들은 안전하게 잘 쓰고 계신다는 점 역시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위험한 오남용 문제는 불완전한 정보 전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일광 건조는 유한락스 제거 방법과 무관합니다. 물리적으로 유한락스의 살균 소독 성분은 염소 이온이기 때문에 건조해도 증발하거나 휘발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살균 소독 성분이 증발하거나 휘발하면 독가스입니다. 화학적으로는 유한락스 원액을 건조하면 소금으로 변합니다. 발생하는 소금의 상태와 양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물 수생태계를 관리하시는 경우라면 염분이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잘 아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하여 살균 소독법을 중복하여 사용하지 말라는 안전규칙 측면에서도 유한락스로 살균 소독 후 일광 건조로 다시 살균 소독하시는 것은 광범위한 의미에서 살균 소독 오남용 행위입니다. 심지어는 유한락스를 가열하면 안 되는 이유도 살균 소독법 중복 가용 금지라는 원칙 때문입니다. 아래의 페이지에서 유한락스를 극단적으로 위험하게 오남용하는 사례를 확인하시면 역설적으로 유한락스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만 사용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안내된 링크를 클릭해서 나온 내용을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유한락스가 유기물과 만났을 때 물과 미량의 소금, 상황에 따라 클로라민 냄새, 이것이 특유의 실내 수영장 냄새인데요.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유한락스 자체는 100% 수용성 물질입니다. 권장 사용법을 준수하시면 발생하는 부산물도 100% 수용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유한락스로 살균 소독한 표면을 깨끗한 걸레로 닦아내서 마무리하시면 더 이상 유한락스의 잔여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응식에 따라 그저 유한락스와 유기물이 계속 존재한다는 신호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맑은 물이나 깨끗한 걸레로 해당 부위를 씻어내리면 특유의 향취는 사라집니다. 닦아내서 마무리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 때문에 유한락스는 반드시 매끄럽고 방수성이며 비동물성인 표면에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외의 표면에는 닦아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매끄러운 표면에 락스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는데요. 왜냐하면 락스 사용 후 물로 닦아내야 하는 것이 사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제가 스펀지 여과기를 락스로 세척한 후 물로 많이 헹구어도 완벽히 락스를 제거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햇볕에 말린다고 염소 이온이 증발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락스를 사용한 후에는 소금이 남게 된다는 사실도 생각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 링크에 또 이 내용이 있어요. 유한락스를 오남용할 때 가장 안 좋은 상황은 염소 기체가 분리 배출되는 거예요. 유한락스의 유호염소는 산성 물질과 혼합되면 염소 기체로 분리됩니다. 유한락스를 산성용액과 혼합했을 때 물과 염소 기체로 변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락스로 수조를 닦았을 때 수조에 남아있던 락스와 약산성의 어항물과 결합해서 염소 기체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5번. 유한락스는 곰팡이도 죽이는 독한 세제가 아닙니다. 곰팡이만 죽일 수 있는 살균 소독제일 뿐입니다. 유한락스는 세제가 아니고 살균 소독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해드리는 오염된 표면을 유한락스로 완벽하게 살균 소독 마무리하시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충분한 환기 방안을 가장 먼저 확보하세요. 둘째, 일반 가정용 세제로 청소, 세정 후 맑은 물이나 걸레로 헹궈낸 후에 셋째, 적절한 농도로 희석한 유황락스로 15에서 20분가량 살균 소독하시고 넷째, 차가운 맑은 물이나 깨끗한 걸레로 소독 표면을 헹구어내시고 마지막으로 손을 깨끗이 씻으시는 것입니다. 순수한 유한락스는 세정 기능이 없다는 점과 그러므로 세정 후 살균 소독 마무리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6번. 수영장 냄새가 나지 않으면 락스가 없어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요. 최소한 살균 소독제를 다루실 때는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에게 개별적으로 문의할 수 없는데 각자의 특수한 상황에서만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정교한 원칙 없이 모인 의견일 위험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리님께서 직접 원리를 이해하시고 상황과 목적에 맞도록 안전하게 응용하셔야 합니다. 특유의 수영장 냄새에 관한 과학적 원리를 아래의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읽어보시면 수영장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유한락스 혹은 유기성 오염물 중 하나가 없을 수 있다는 지표에 불과하다는 점을 공감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상당히 저농도에서는 최소한 유한락스의 살균 소독 성분이 확실히 존재해도 수영장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점도 이해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수영장 냄새가 나지 않게 되는 정도의 저농도도 하나의 숫자로 정해지지 않고 수많은 요인의 영향을 받아서 다양한 숫자로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유한락스 사용이 어항의 수생물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지 못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한락스 사용이 어항의 수생물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께 그분들이 경험적으로 학습하신 내용을 직접 문의하시고 검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글을 남겨주시기 바래요. 7번. 락스가 사용 후 물로 완벽히 세정된 건지 어떻게 판단하면 될까요? 6항의 안내와 관련해서 검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고 유한락스의 살균소독 성분과 공공정수장을 거친 상수도의 살균소독 성분이 동일하기 때문에 최소한 도시에서 생활하는 경우라면 유한락스 성분이 완벽히 헹궈진다는 개념은 현실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이해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락스로 정화한 물을 수돗물로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수돗물에서 미세하게 수영장 냄새를 느끼는데요. 유한락스 담당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냄새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유한락스 성분이 완벽히 헹궈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에요.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유한락스 담당자분이 말씀하신 대로 락스 성분이 수생물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려진 바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어항과 용품 세척 시 사용을 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락스를 물로 많이 헹군다고 해도 완벽한 세정이란 현실성이 없다고 하네요. 낮은 농도의 락스의 잔여물은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지만 혹시 수생물계에 영향을 줄지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락스를 어항과 용품 세정에 사용해 오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이상하게 락스를 사용한 후에 물고기가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정확한 사용법을 숙지하시고 상황에 맞게 락스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항과 용품을 어떻게 세척해야 할까요? 특히 질병이 발생한 어항이라면 어떻게 세척하면 좋을까요? 어항과 용품을 세척할 때 기본 원칙은 세제를 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물로만 깨끗이 씻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저처럼 어항 내에 질병이 자꾸 발생해서 어항과 용품을 깨끗이 세척하고 싶다면 3가지 방법을 추천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꼭 어항용품이 아니어도 주방집기나 침구류 소독에도 사용하시면 좋아요. 첫 번째, 일광소독. 햇빛에 포함된 1% 정도의 자외선을 이용한 소독법이에요.
햇빛이 강한 오후 12시에서 4시 사이에 용품들을 햇빛에 놓아요. 햇빛이 닿지 않는 반대부분에 세균이 피해 있으므로 1분 이상 세게 두드려 죽은 세균을 털어낸 뒤 반대편 부분도 일광 소독해줘요. 하루 종일 밖에 용품을 두지 않아요. 오후 4시가 지나면 용품이 다시 습기를 먹기 때문에 4시 이후에 용품을 걷어들입니다. 두 번째, 헤어드라이기로 살균하기. 고열을 사용하는 거예요. 30cm의 거리를 두고 뜨거운 바람을 5분 정도 쐬어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스팀 다리미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고열로 소독한 뒤 빠르게 말리는 방식이에요. 용품 위에 천을 올린 다음 강한 스팀을 쐬어줘요. 스팀을 쏘인 용품을 건조대에 말려 습기를 제거해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항상 유익한 영상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마리넷TV 시청 감사합니다.